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월요일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회동에 대해서 의제 없이 또 자유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야의 입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찬 회동 이후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내란의 종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도. 주된 의제는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말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글쎄 빠르게 이루어진 회담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결과 같은 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여당이 지금 야당과 전혀 지금 파트너십을 맺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30분이라도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전 높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저희 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거나 특검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상 초유로 여당이 주도하는 지금 특검이 출범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내 대표실을 넘어서 원내 행정국의 사무처 말단 직원들까지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국회의 큰어른인 국회의장도 바로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종의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민주당에 여러 가지 입법 폭거들이 있습니다. 박준태 실장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예산 세제도 저희가 지적할 것들이 너무도 많고요. 또 지금 관세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검찰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도 많은 계약들을 지금 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의 더 센 상법 개정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주거나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죠.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정청래 대표는 악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이면 악수는 해야죠. 악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같이 하는 자리이고 좀 모처럼 여야 대통령까지 같이 만나는 자리인데 악수를 하고 일단 협치의 어떤 계기가 되는 첫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적 과제도 있지만 민생 회복 또 성장을 위한 여야 정의 협력은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한 어떤 첫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아까 박민영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0분의 단독 회동,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기에도 어떤 내용들이 단독에서 이루어질지 그런 게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냥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독 만남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제기하고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 그 내용들 중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노란봉투법 또는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시를 하시고 그것도 제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어디까지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제 일각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정도면은 대통령께서 잘 듣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국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과정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내용들 이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첫 만남이 아마도 야당 대표의 면도 좀 살려주시고 또 지금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그 야당 대표와의 1대1 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큰 내용들이 합의점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대통령과 여야 모두 여야 협치를 회복해야 한다. 이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여야 협치의 물꼬 정도는 틀 수 있는지 글쎄 이현정 의원님 이 상황을 많이 보셨잖아요. 회담 같은 거 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역대 한 25번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성공적인 영수회담은 거의 뭐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회담이 그나마 의약 분업을 합의했던 이제 그런 어떤 회담이었고요. 나머지는 뒷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을 보면서도 오히려 관심은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관심과 근데 정청래 대표도 못한 대통령의 독대를 장동혁 대표가 먼저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게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청래 대표는 여러 명이 같이 만났지만 한 번도 대통령하고 독대했다는 저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장동혁 대표 독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보통 이런 식의 회담을 하게 되면 물밑에서 뭔가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물밑 교섭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당의 입법 독주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정청래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 대한 수사의 어떤 속도 조절 안 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30분의 독대가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 그렇게 만나고 왔는데 뭐 가져온 거 없어? 선물 없어? 라고 한다면 그냥 말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도 듣기만 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뭔가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영수회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양측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뭔가 합의하기는 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합의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긍정적일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거 왜 하지? 라는 아마 그런 비난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무슨 결실을 맺어주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30분 만에 독대에서도 뭔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